행동경제학자들이 가장 먼저 연구하는 주제는 자제력이다. 왜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도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것일까? 예컨대 신용카드로 과소비하는 것, 누가 봐도 통통한 수준을 훌쩍 넘어 몸무게를 계속 늘리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흡연 습관을 유지하는 것. 알람시계나 크리스마스 저축 클럽은 사람들이 자기가 안고 있는 자제력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외부 장치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접근법이 있는데 이것은 심리적 회계라고 일컬어지는 내면의 통제 시스템을 동원하는 방식이다. 심리적 회계는 사람들이 가계의 예산을 평가하고 조정하고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때로는 암묵적인 시스템이다. 사람은 누구나 심리적 회계를 사용하고 있다. 진 해크먼과 더스틴 호프먼이 나누는 대화는 심리적 회계의 개념을 훌륭하게 설명해준다. 두 사람은 궁핍하던 무명 배우 시절부터 친구였는데 해크먼은 호프먼이 살던 아파트에 찾아갔다. 그리곤 호프먼이 자기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때 해크먼은 흔쾌히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다. 더스틴 호프먼의 주방 조리대에 돈통이 여러 개 나란히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돈통마다 집세나 문화비 등의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진 해크먼은 더스틴 호프먼에게 이렇게 물었다. 통에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돈을 빌립니까? 그러자 호프먼은 이렇게 대답했다. 식료품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통이 보이시죠? 그런데 그 통은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 이론에 따르면 돈은 대체 가능한 지불수단이다. 즉 호프먼은 자기가 가진 돈을 각각의 통에 적어 놓은 용도로 한정해서 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집세통에 들어있는 $20로 식료품을 $20어치 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도박이 벌어지는 카지노에서도 심리적 회계는 쉽게 작동한다. 운이 좋아서 제법 많은 돈을 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된다. 그는 자기가 들고 왔던 본전과 딴 돈을 각각 다른 주머니에 넣어둔다. 그 두 가지 돈을 심리적 회계가 각각 다른 항목으로 설정한다는 의미이다. 가장 최근에 딴 돈을 가리키는 하우스머니라는 말은 그들의 전문 용어이다. 카지노에서 딴 돈으로 베팅하는 것을 하우스머니로 도박한다 라고 말한다. 그는 그 돈이 원래 가지고 있던 돈과 완전히 다른 종류의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다. 연구자들이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우스머니가 있을 때 도박에 훨씬 쉽게 참여한다. 이러한 심리적 성향은 도박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주식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올렸을 때 사람들은 평소라면 하지 않을 커다란 모험을 기꺼이 감행한다. 예를 들어 그 심리적 회계는 1990년대의 주식시장 호황에 크게 기여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 그들은 그 주식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투자한다는 합리화를 내세우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며 투자하는 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람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조금씩 모은 돈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뜻밖의 횡재로 커다란 돈이 갑자기 생겼을 때 충동적으로 사치품을 구매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심리적 회계는 정말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각각의 항목이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저축을 할 수 없는 상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돈을 쓰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다. 이런 정도가 심한 사람을 우리는 지독한 구두쇠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인생을 즐기는 데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도 데니스라는 사람이 그렇다. 데니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영리하게 심리적 회계 전략을 구사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시점부터 자기와 아내 모두 전업직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연금 지급액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는 오랜 세월 착실하게 저축을 했으므로 몸이 건강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 특히 파리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는 것 등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그 특별 계정을 만들어 그 계정에 즐거움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가 우리 두 사람에게 들려준 가장 최근 소식은 그 계정에 있는 돈으로 가장 멋진 전기 자전거를 샀다는 것이다. 데니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심리적 회개는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삶이 한층 더 즐겁고 안전해지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비상금 계좌와 오락과 즐거움 계좌에서 편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심리적 회계를 이해한다면 공공정책도 개선할 수 있다. 정부가 사람들에게 저축을 장려하고 싶다면 저축 증가분을 심리적인 계좌에 따로 마련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그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그 돈을 쓰고 싶은 유혹을 아주 쉽게 억누를 수 있을 테니 말이다. Hey guys, it is freezing outside, but it's okay. Life is always beautiful. And don't be so hard on yourself. You are doing great.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and have a good day. Bye.